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사실 이번 주에 어머님들 상담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빵 터져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겨울방학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2월 2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유, 초, 중, 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은 아마 나이스를 외치고 계실 텐데요. 뭐 아닌 학생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친구들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어머님들이나 좀 이제 공부하느라 힘드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 방학 동안에도 공부를 안 했는데 7일이 더 연장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흉흉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 7일 동안 할 수 있는 공부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일주일 연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린 뭘 하지? 네,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월 23일자 교육부 보도자료고요. 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은 원래는 3월 2일에 개학하기로 했었는데 3월 9일로 개학 일자를 일주일 연기한 겁니다. 이 교육부의 명령은 법제상의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 일주일 연기는 초, 중, 고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치원은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연기가 되지만 어린이집은 연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기된 부분의 일정은 어떻게 하냐? 이제 당연히 여름방학이 더 뒤로 밀리거나 여름방학이 짧아질 겁니다. 이제 법정 수업 일수가 유치원은 180일, 초, 중, 고등학교는 190일입니다. 그래서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춰야 되는데, 단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후에 추가로 더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수업 일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장기간 지속되면은 여름방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1학기나 2학기에서 10분의 1 정도 수업 일수가 감축할 수도 있다는 또 학생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세요. 학원도 휴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학원도 휴원 명령을 받은 거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네, 교육부 권고자료에 따르면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동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점검하러 오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군데 학원을 다 두루두루 다니고 있잖아요. 6군데라고 하면은 이제 평촌, 분당, 중계, 대치, 목동, 일산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한 2주 전, 열흘 전 정도에 분당의 순회역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분당에 있는 학원이 휴원을 했냐? 그 해당 건물 말고는 휴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촌에 범계역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평촌 학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는 휴원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학원은 휴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고, 어머님들이 위험하니까 난 안 보낼래요 하면은 아마 학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조금 홀드를 해주신다거나 조금 그 금액만큼을 보상해 주신다거나 하겠지만 학원이 공개적으로 휴원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대학교의 경우는 어떡하냐? 이미 대학교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14일 정도 방학을 뒤로 연장했는데요. 대학교는 왜 이렇게 빨리 연장하고 더 많이 연장하냐? 대학교는 중국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학교 총장님들을 모셔놓고 길게는 28일까지도 연장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경우는 조금 더
방학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3월이니까 이제 OT 이런 것들은 다 취소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OT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7일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7일이 연장됐는데 우리 애가 방학을 별로 방학답게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선생님 저는 방학 이제 여태까지 만끽했습니다. 이제 좀 공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7일 정도 연장됐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신 예습하기가 있습니다. 내신 공부를 좀 예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지금 저희 학교는 소집일도 연기되고 소집일도 취소되고 해서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 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예습을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학교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교과서 목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0 교과서 목록이 올라와 있고 아마 선생님들이 2020을 올리지 않았으면 2019년 교과서 목록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서 목록을 한번 정해놓으면은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 목록을 보시고 자습서나 관련 문제집을 사서 한번 풀어보시고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 선생님 어차피 개학이 2주일 미뤄지거나 1주일 미뤄지면 내신도 1, 2주 미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중간고사의 경우는 1주일, 2주일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30일이에요. 그리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두 번의 쉬는 날보다 뒤쪽에 중간고사를 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쉬는 날이 이렇게 연거푸 있고 시험을 보면 대부분 시험을 잘 볼 줄 아는데 대부분 잘 못 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시험을 끝나고 한가지게 좀 쉬고 싶으시고 쉬는 날 이용해서 성적도 좀 정리하시고 그러시고 싶으셔서 대부분은 4월 30일이나 5월 5일 앞쪽으로 중간고사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은 더 뒤로 미뤄지고 개학도 미뤄지고 학기도 늦게 시작하는데 중간고사는 동일한 일정에 시작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도도 빨리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습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어차피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모든 과목의 문제집이나 자습서 사실 거 아닙니까? 공부하시려면 내신 공부하시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7일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자습서나 문제집을 사서 미리 예습해보고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공부하기입니다. 예전에 겨울방학 동안 무슨 공부해야 되냐 하는 컨텐츠에 모의고사 공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올려놨는데 지금 7일 정도가 여유가 있으면 모의고사 2번이나 3번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 경우는 국영수 위주로 많이 하시고 예비 고2 학생인 경우는 이제 탐구 과목, 사회 과목이랑 과학 과목 중에 뭘 정해야 할지 이 7일 동안 좀 여러 가지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좀 과학 공부나 사회 공부를 겉핥기로 해보시면서 정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해놔서 지금 3월이 되기 전에 친구들보다 미리 선택 과목 미리 공부하고 미리 선점해서 점수도 좀 미리 많이 받아놓으면 아무래도 여러모로 공부할 때 편하실 수 있습니다. 내신까지 연계돼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밖에 서점 나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모의고사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I 홈페이지에 가면은 전부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설지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mp3 파일까지 전부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이제 두세 바퀴 돌려보기에는 정말 적격인 시간인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수능 특강을 들고 계시겠죠. 수능 특강을 아직도 안 샀다면 얼른 사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준비 당연히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탐구가 잘 안 돼 있다 진짜 큰일 나신 겁니다. 고등학교 예비 고3이시면 얼른 탐구부터 많이 해놓으셔야 3월 모의고사 때 기본적으로 확 올라갈 과목은 탐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7일 동안 모의고사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비교과입니다. 특히 이제 독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의 대상자는 당연히 종합전형 대상자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당연히 알겠죠. 예비 고3인데 자기가 종합전형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등급이죠. 그리고 예비 고2인데 자기가 이제 3등급 언저리 4등급까지 밀리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학교 가면 당연히 종합전형 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종합전형에서 지금 내신 기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3월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소논문은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건 독서뿐입니다. 근데 독서가 특목고와 일반고와 그리고 평범한 일반고와 많이 신경 써주는 일반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학력 있는 친구와 학력 없는 친구도 독서 목록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지역에 괜찮은 고등학교인데 이 학생의 종합등급이 6, 7등급, 그러니까 별로 공부 안 하는 친구죠. 이런 친구의 1년 동안 학적부를 쫙 펴보면, 생활기록부를 펴보면 3권 들어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3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3권 읽었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중에 홍대 입학시킨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하고 꾸준히 그냥 생각날 때마다 방학 때마다 조금씩 올리고 했는데 20권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일반고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학생은 특목고인데 별로 못해요. 6등급, 7등급 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졸업할 때 보니까 27권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 목록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고랑 특목고랑. 그리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7일이면요 여러분 진짜 맘먹고 읽으면 3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서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베스트셀러 중에 아무거나 뽑으셔도 되고, 자기 희망 분야 있으시면, 진로 분야 있으시면, 진로 관련 책, 재밌는 걸로, 재미없는 거 읽지 마세요. 재미있는 걸로 읽으시고, 만약에 이것도 다 여의치 않다, 뭐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고등학생이 꼭 읽어야 할 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그런 것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귀찮다. 그러면 집에 꽂혀있는 거 아무거나 읽으세요.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책 읽으실 때, 7일 동안 읽으실 때, 재밌으면 열심히 읽으시겠지만,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네. 하고 뒤에는 읽지 마시고, 다음 챕터로, 얍! 해서 넘기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왜 드라마도 보다가 저번 주에 잘 못 봐도, 이번 주에 대충 하이라이트 보고 이번 주에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도 그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일 동안 엑스트라 기회라고 생각하고 독서 목록을 채워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방송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겁니다. 지금 특목고에 입학이 결정된 예비 고1 학생들, 이 학생들이 뭐 하고 있냐면 아직 특목고등학교 학생이 아닌데 고등학교에서 12월에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이 숙제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과목 숙제가 다 들어오고 전과목 독서가 다 들어와요. 이런 것 때문에 독서 목록이 찬다는 거죠. 그러면 특목고의 예비 고2, 그러니까 고1 학생들은 어떠냐? 1학년 해보니까 국영수는 원래 학기 중에 따라갈 수 있는 과목이 아니구나. 방학 때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시를 내가 많이 준비해야겠다. 아니면 비교과 준비해야겠다. 영어 시험 준비해야겠다. 이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얘네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50%는 재수하니까요. 그러면 특목고에 다니는 고2, 그러니까 예비 고3 학생들은 어떠냐? 이 학생들은 전략이 명확하게 서 있습니다. 자기가 수시로 달려야 될지, 정시로 달려야 될지, 정시로 달릴 때 논술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미 엄청나게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 아주 전문적인 학원에서 묶여 있는 상태예요. 아니 7일 연장돼서 7일 공부하는 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특목고 애들 얘기해서 기죽이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들한테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특목고 학생들은 방학을 방학처럼 잘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특목고가 그렇게 상위권 학교를 다 독식하느냐? 도대체 왜 대학교는 특목고를 차별하느냐? 도대체 왜 특목고 애들 몰아가지고 좋은 컨텐츠 줘서 우리랑 벌어지게 만드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고 학생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독서도 하시고 내신 공부도 하시고 종합전형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수능 공부도 하셔서 자기 부족한 부분 날카롭게 갈아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땡큐.